네, 안녕하세요. 알쓸시잡 진행자 김문규입니다. 박동수입니다. 네, 알쓸시잡이 벌써 10회차입니다. 그렇게 됐네요. 네, 사실은 우리 박동수 시사평론가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10회차 때는 막걸리라도 한 잔씩 해가면서 네,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랬는데 요즘 아시겠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걸 하지를 못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우리 만화님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프레스를 당하고 왔습니다. 절대로 술 먹는 짓을 하지 말라. 너는 그래도 명색이 같다. 안수집사다. 술 먹는 건 공식적으로 저는 앞으로 거부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약속드렸습니다. 네,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민 앞에 정식으로 등장한 것이 지금 아직까지 한 달이 아직은 안 됐네요. 근데 이게 이제 당선된 지는 80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취임한 지는 이제 겨우 20며칠 지났는데.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밖에 안 됐나? 1년은 넘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사실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다사다난했다. 다이내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당선 직후에 정말로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청와대 입성 거부가 무속임 때문이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 다음에 일기 내각, 저희들도 갖다 꼼꼼히 따져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내각을 조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 인선은 완전히 활용점정이에요. 뭐 굉장히 좋게 표현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고전을 거듭했던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에 상승세로 타고 있거든요. 50% 이상을요. 맞습니다. 이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딱 한마디입니다. 윤석열은 운빨이 좋은 운석열이다. 그래서 운석열이다? 그래서 운석열이다. 이분의 이제 주옥 같은 동정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운도 운인데 사실 또 민주당도 잘한 게 없죠. 이제 하나 풀어나가 봅시다. 네네. 일단은 어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국민의 심리가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임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요란하게 마무리된 한미 정상 외교의 결과가 보기에는 2% 부족을 한데, 근데 제 이제 짧은 식견으로는 아마도 민주당의 무능, 자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주의 수레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윤석열이 아니라 운석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 드라마의 시작은요, 윤석열의 국민의힘 무혈 입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드라마의 시작이요. 대통령 탄핵과 기록적인 총선 참패로 말미암아가지고 초토화된 당에 그를 견제할 변변한 대항마가 없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지금 이제 제가 그동안 민주당을 얘기를 하던 것처럼 윤석열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일신영달을 목적을 하는 무리들만 득식을 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이 전임자의 운입니다. 이 내로남불의 아이콘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이죠. 검찰총장부터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사뿐히 들여밟고 정치적 성장을 하도록 최고 공신자이자 다른 것의 공과에 앞서가지고 국정 5년 동안 내로남불과 편가리로 정권 심판론의 불쏘시가 된 것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대선을 압도적으로 지배했던 이 정권 심판론이 없었다 하면은요, 윤 대통령은 진즉에 도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대북 굴종 외교라는 프레임이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다녔잖아요. 이것이 동맹 재건이라고 하는 재탄생된 윤 정권의 시그니처가 돼버려가지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이 호재로 날개를 달아준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이쯤 되면은 전임 대통령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이 전 회에서 말씀드렸던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선거를 말입니다. 선거를 지금 그동안에 쭉 이렇게 보면 이 민주당은 굉장히 어렵게 선거를 치러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한나라당, 새누리당 전신 선거를 참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뚝끼고 물리잖아요. 당명 바꾸고 뭐 바꾸고 해서 가서 계속 변신을 거듭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김 대표님께서 성향 자체가 진보 쪽에 이렇게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정치는 프로들이 해야 돼요. 네. 아마추어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노회한 늙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욕심이 많으니까요. 아, 욕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준리를 위시해가지고 가짜 이력의 메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히어로인 김건희 아킬레스건도 이재명 후보자 부인의 법인카드 한마디로 샥 kap발이 독진객이 버렸잖아요. 대체적으로 현역 대통령에 지망을 했던 경쟁자 같은 경우는 힘을 비축한 뒤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국정 운영에 강력한 견제자로서 등장하는 게 관례였었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지방선거의 부산물인 보궐선거에 차출이 돼가지고요. 만신창이 이전 투구를 겪었어요. 이낙연 추종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씨 보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오늘부터요. 이재명 씨에 대해서, 이재명 당선자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 쪽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 그쪽에서 벌써 디스가 들어오는가 보더라고요. 박지원이 민주당이었나요? 그 사람은 왜 또 갑자기 네. 무슨 강용석이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거부당한 거, 복당 거부된 거라는데 사람들이 치는 거는 국민의힘 동격으로 치더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박지원이는 민주당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재명 씨가 살아 돌아와도 윤 대통령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못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이외에 다른 대권 주자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것은요, 사실은 민주당 야당 운빨이 더욱 가열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위기 때마다 갖다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라이언 일병 구하듯이 갖다 구해버렸어요. 뭐 서호남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던 무한배 무배려의 인수위원회. 활용정정 문제투성의 내각 후보자들이 즐비한 가운데 버티기 시전의 결과로서 민심이 아주 흉흉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때는 민주당 스스로가 검수완박 처리를 강행으로 자멸의 길을 걸었고요. 청문회 과정에서는 똥볼만 차면서도 자기들이 엄청나게 잘하느냐 착각을 하고 있다가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코스프레로 시간을 좀 먹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게다가 자중질환이 돼가지고 성비 사건을 운운하면서 내부 총질에 아주 진심이었었어요. 맞아요. 예. 이러니까 공멸을 자초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인사 검증의 기능이 한동훈의 법무장관으로 넘어가면서 인사 추천 기능, 검증 기능을 경찰 출신이 잠깐은 비정상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검찰공화국의 폐해를 부각할 굉장히 호재였는데 느닷없이 586 용태론이 나왔습니다. 이러니 당 내용이 결국 윤 대통령을 충직한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586 용태론 그 자체가 이번 지방선거에 완전히 패착으로 가는 화름점쟁이 아니었었나.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지는 정념이 떨어지는 짓거리를 했죠. 저도 586인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것뿐만입니까? 윤호중 씨는 충주에 가가지고 70대 후보자한테 한다는 소리가 70대 노인이 뭘 나서가지고 하느냐고 집에 가서 쉬라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인간, 죄송합니다. 내가 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윤호중은 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네.
왜 윤호중이냐고 제가 굉장히 갖다 목청 높이고 정말로 목에 피가 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평론가께서도 예. 그때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윤호중이가 왜 그 비대위원장이 됐는지 공동 비대위원장이나 쉽게 얘기해서 대선의 실패를 윤호중이 짊어져야 되는 건데 왜 그러겠냐는 그러니까 얘기죠. 지금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비대위원회가 한 짓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버리고 민주당을 완전히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다 집어넣어 버리고요. 지금 현실로 그래가지고 그걸 사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제가 볼 때 자기들은 뭐 선거에 뭐 제왕이니 뭐 선거에 프로니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마추어도 안 돼요. 지금 말이에요. 네. 그 대통령 음주 논란 났잖아요. 네. 난 이거 가온이라고 하는 데가 대통령 식당이라는 걸 요즘 알았어요. 가온. 예, 가온. 그 윤 대통령 식당이랍니다. 그렇게 평이 나 있어요. 거기가요? 예, 맨슐랭인지 뭔지 그 하는 데가 네네네. 6명이 얼마를 먹어야지 900만 원어치 먹나요, 저녁을요? 그걸 깎아서 50% 할인을 해서 450만 원 줬다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술 먹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1차, 2차 가자 해가지고 나온 게 11시 반에 그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얼굴 시뻘겋게 돼가지고 그런 모습이 찍힌 게 그때예요. 5월 12일 날 밤 11시 반에 찍힌 거.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대통령의 음주 논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퍽쩍퍽쩍 뛰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이제서 알게 되는데 근데 여당 후보들이요. 진포공항 이전 논란으로 갖다 완전히 상쇄시켜버렸어요. 네, 바로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정치신인 윤 대통령의 뜬금없는 실수와 시행착오를요. 그 다음에 거친 행보를 야당이 앞장서서 다 덮어주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돼. 건진법사 주술하고 그 다음에 천공 스승의 코칭 덕분이 아닌가. 그러면 대단히 용한 점쟁이들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번에 그 청와대 말씀 죄송합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오찬 용산에서 이루어졌을 때 느닷없이 7개 종교 단체장들의 그 오찬이 있었어요. 거기에 왜 7개 종단이 된다 모르겠어요. 5개 종단이었는데 갑자기 갖다 무당하고 2개 종단은 그러니까 뭐예요? 건진법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천공 스승이 초대돼가지고 7개 종단이라고 나옵니다. 나라 꼴이 이게 무슨. 이런 행운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행운은 5년간 국정 반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어마무시한 행운의 촛불 정권이 지난 5년간 나라를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돌이켜보면 그 생생한 증거가 되잖아요. 네. 운을 믿기보다 내공과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만 고집하기보다는 초심을 가지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으니까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는 것이 입각한 협치의 시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제대로 된 비판의 귀 기울이는 윤석열 내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때 한동훈이 하는 짓거리 봐가지고는 절대로 귀담아 드릴 인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카더라 통신 그리고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본식 내각 책임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임기 5년 동안에 개헌을 해서 내각 책임제로 바꿔서 한동훈이를 총리로 만들고 지가 상황 정치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전두환이보다 더 낫네요. 노태우 앞세워가지고 상황 정치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윤석열의 최대 약점은 무엇이냐면요. 그 변모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지자들이 전부 다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맹목적인 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김건희 팬클럽의 실체 아세요? 거기 그 팬카페 강신업 변호사가 팬클럽 진장이 회장이에요. 그 변호사라고. 네,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팬클럽 회장이에요. 네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김건희 씨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 그 카페가요? 예.
팬카페를 김건희 씨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팬카페를 열고. 그 팬들이 만드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강신업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 지금 사진들 있잖아요. 뭐 저기 그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 그 다음에 뭐 둘이 앉아있어 찍은 사진,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무슨 뭐 안경 5만 원짜리 안경 얘기 나오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휴지는 7만 원짜리고, 그 다음에 개를 안고 있는데 개의 사타구니를 잡고 앉아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애견간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사진들, 이런 것들 전부 다가 김건희 씨가 제공한 사진이에요. 아, 그거죠? 예. 그걸 또 대한민국 언론들은 전부 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냥 막 퍼치고 앉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자, 미국의 타임지가 이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씨 대선 때 지지 얻으려고 안티페미 무기화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분열에 불을 붙였다. Inflamed Division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를 사지 발기발기 찢어놓는 역할을 한 것이 윤석열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고, 검찰공화국이 아니다. 검찰 출신들은 자기 할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직언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란 조직이 위에서 상명하복으로 완전히 군대보다 더한 조직인데요. 옛날에 평검사들이 갖다 뭐 상부를 갖다 자기들이 검증을 하겠다 내지는 감찰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검수완박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조직이 검찰 조직입니다. 오죽하면 두들겨 맞아가지고 사람이 검사가 뛰어내려서 사살을 합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또 한 가지 이거는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지난 1일 날 북핵 실험 직후에 비상근무 체제를 갖다 공무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유흥주섬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관세청 간부 3명이요. 잘렸어요. 그러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처럼 폭탄주에다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허구장창 매일 대통령실은 절대로 출퇴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술을 마시면 우리 보통 다음날 아침에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술 냄새로 쪄들은 사람이겠죠. 무슨 뭐 저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진시황이 갖다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듯이 술 냄새 안 나는 술 빨리 깨는 약 찾으러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주예요. 제주라고 하면 제주인데 우리가 사실은 그 대통령을 뽑을 때는 나라를 잘 운영하라고 뽑은 거지. 술을 잘 마시라고 뽑은 건 아니죠. 자, 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사실 사전 선거 운동으로 분명히 명백히 이루어지는 것 중에 부산에서 자갈치장에서 문어대가리 들고 있었잖아요. 찍혔던 그 사진이 잘 나왔잖아요. 민주당 정부가 만약 그렇게 했으면 벌써 엎어졌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것이 그날 밀양에서는 진화 3단계까지 갔었어요. 바로 옆에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몰라. 근데 방송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은 전부 다 깜깜이 언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나는 황교익 씨에 대해서 내가 좀 훗 칼럼니스트가 요즘 와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언론을 죽여야 된다고. 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언론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과 로버트 케네디가 평행이론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샤프하게 유능하게 확실하게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참 빨아도 열심히 잘 빨고 있습니다. 정도껏 빨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국민의 수준이 있는데. 자, 한 가지 보너스 팁이 하나 더 있죠. 지난 5월 27일자로요. MB정부 언론 통폐합과 그 다음에 언론 통제의 달인 이동관이요.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으로 채용됐습니다. 야,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우리도 걱정해야 되나요? 이동관. 끝내더라죠. 야, 이동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박동수 평론가님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제가 이 말씀 하나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언론 지금 OECD 국가에서 지금 평가 꼴찌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 꼴찌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가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그 리더자의 입장 그리고 앞장서야 될 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빠는 것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갈라치기 그만하세요. 네, 그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시초가요 이동관이 만드는 작전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자기 자신의 정부 홍보기관으로 언론기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종편들 막 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 장본인이죠, 장본인이죠. 네, 장본인이 이동관이거든요. 에이구, 살기 힘들다. 박동수였습니다. 자, 김은규였습니다.